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는 속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찻잎에 거미줄 치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두 개의 속담은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해도 살아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속담이죠. 하지만 이 말을 믿고 막연히 해보자는 식으로 은퇴하면 큰 코 다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해보면 뭔가 되겠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퇴직을 했다가 정작 나오면 녹록치 않은 세상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각종 일자리 박람회도 찾아가 보고 구인구직 사이트에 클릭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명함을 내밀어 봐도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기업 출신의 이력과 화려한 경력을 가득 적어 놓아도 어필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구직난이 심해져 정식 취업은 포기하고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겨우 얻어서 하게 되는데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수준의 안정감을 주는 직장도 아니어서 이것도 왠지 불안하고 나의 자존감마저 깎여가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5.7%로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최단기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여태껏 없었으므로 더욱더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입니다. 여기서 노인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을 뜻합니다. 위 통계가 2020년이라서 지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면 더 나빠졌습니다. 기초연금까지 얹어도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1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 빈곤 실태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만 65세 이상 인구의 2.9%만이 기초연금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고루 활용해 노후를 보장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는 기초연금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만 확대해서는 정규직 출신 노인만 수혜 대상이 되기 쉽다며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낼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개혁을 해도 얼마나 나아질지 의문입니다. 다른 데서 재정을 빼와 조세 부담이 늘어나던지 윗돌 빼서 아랫돌 꿰는 식의 대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국가행정과 복지를 믿기도 해야겠지만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으리라 예측하면서 마냥 국가를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을 잘 다녀서 55세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65세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남습니다. 최소 10년 동안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각자 도생하여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애들 사교육비나 대학 등록금이 아직 들어가야 하고 집에 대출금도 남아있어서 연금 수령 시기까지 10년 넘게 현역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출산율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대개 공적연금을 의존하여 온 우리의 노후 생활은 넉넉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설문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50세 이상 퇴직자의 60.5%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년 전 퇴직한 56세의 김영수 씨는 회사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좋은 거 하면 같이 따라하고 비교와 경쟁에 휩쓸리며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녀에 올인하게 되었고 본인의 노후 대비를 잘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회와 퇴직 후의 부담으로 대한민국 50대 이상 퇴직자들은 반 이상이 퇴직 후유증을 경험합니다. 퇴직 후유증이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가족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5.4%가 퇴직 후유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퇴직 후유증을 3년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퇴직자도 약 20%가량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유증을 겪은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남성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여성은 성취와 사회적 지위 상실감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퇴직 이후 가족과 소통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들의 절반 이상은 퇴직 후 1년 정도면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명 중 1명은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이후에도 가끔 우울이나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계기로 남성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여성은 여가 활동을 찾으며를 꼽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회복의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선택한 퇴직자들의 이야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남성은 도소매업과 음식점, 여성은 도소매업과 교육업 비중이 높았는데,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스킬이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였거나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은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활용하거나 퇴직금과 대출을 이용한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창업자의 3년 후, 5년 후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창업이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시간이 되시면 이전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은퇴 후 험난한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하는 대한민국 50대들의 현실인데요. 만약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혹은 5년 전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퇴직 시점을 염두하여 5년 이상 자신만의 능력을 갈고 닦았거나 퇴직 후 삶을 준비했다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퇴직한 분들도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재취업이 안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분야의 기술을 배워보세요. 만화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칠 때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지만 그게 한 가지는 아닙니다. 다른 재주가 있고 숨겨놓은 수가 또 있죠. 이것만은 안 쓰려고 했는데 하면서 비장의 수를 마지막에 꺼냅니다. 그것이 우리 노후와 비교하자면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나만의 본업기술, 그리고 숨겨놓은 비장의 수인 다른 분야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퇴직하기 1, 2년 전쯤 도배나 니장 등 인테리어 관련 기술이나 화장실이나 배관 같은 각종 수리 기술을 배워 퇴직 후에 1인 사업가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저시급과 인건비가 올라 성실함과 끈기만 있다면 퇴직 후에도 짭짤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 표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1등부터 5등까지 순위입니다. 기술 분야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니 본인의 건강관리만 잘해준다면 제2의 직업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자격증과 기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될 2번째, 1인 지식 사업가의 길도 고려해보세요. 유명한 팝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유명해지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초월 차선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사업이나 장사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SNS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를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요즘에는 개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옛날보다 훨씬 쉽게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인 분들이 SNS로 유명해지기는 쉽지 않고,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건지,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 하면 안 되고 긴 호흡으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인 일에 대한 전문성과 인생에 대한 경험이 절정치에 다다릅니다. 이런 전문성과 본인의 인생 경험을 살려 조금씩 글을 써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대세입니다.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도 있는데 네이버보다 수익화 측면에서는 좋지만 대중성은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 떨어집니다. 어쨌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써서 구독자가 일정 조건 늘어나고 글의 조회수가 늘어나면 내가 쓰는 글에 광고를 붙일 수도 있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업체에서 광고 의뢰나 체험 블로그 형식의 일자리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씩 온라인상에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유명해지면 내 자신을 브랜딩해서 책도 내고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인 지식 사업입니다. 어렵게 책을 한 권 내는 순간 평범했던 내 이름이 작가 아무개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유튜브를 시작해도 작가 아무개라고 소개가 가능하고 구독자에게 신뢰가 쌓입니다. 나는 대중에게 설파할 만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책 한 권 읽고 독후감 쓰듯이 글을 써보세요. 책 읽기도 싫고 어렵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나 이슈 될 만한 일들이나 일상에 대해 나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써가다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서 공감의 댓글을 달게 됩니다.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실천하라는 내용의 조언을 많이 합니다. 방에 누워서 씻지도 않고 맨날 판타지, 무협 소설만 보게 되면 백수의 페인이라고 주변에서 놀림을 받지만 그런 책들을 보고 조금씩 아이디어를 얻어 나만의 무협지를 완성하게 된다면 나는 작가가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최소 2년 이상 계획을 잡고 실행해 보세요.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될 세 번째, 노후 대비를 위해 나만의 전술 가계부를 쓰세요. 전쟁이나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강함과 약함을 파악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임판 위에서 훤히 들여다보는 안목을 기르면 승리하는 전술을 잘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내가 돈을 얼마나 쓰게 될 것인지, 노후에 써도 되는 돈과 안 써도 되는 돈은 어떤 것이고, 얼마를 벌면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하려면 나의 평소 소비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 작성이 필수인데요. 상당 기간 가계부를 작성하게 되면 내가 수입이 없을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다른 가용 자금을 제하고 얼마의 돈이 더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지, 어느 항목을 얼마나 아끼면 되는지, 아꼈으면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겠다던지 하는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는 예측이 안 될 때 가장 두려운 법인데 가계부를 쓰게 되면 자연스레 예측이 돼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현재 받는 월급으로도 생활비와 빚으로 인해 남는 돈이 하나도 없거나 마이너스 상태라면 집을 줄여서 그동안 터전을 잠시 떠난다든지 아이 교육비를 줄인다든지 비싼 취미 생활을 줄인다든지 고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는 가능하면 종이 가계부 말고 엑셀로 된 가계부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출 항목을 가상으로 더하고 빼거나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지출이나 수익 합산을 계산할 때 여러 각도로 계산이 쉽게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엑셀 가계부 양식만 쳐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나오거나 유료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으니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될 네 번째, 돈을 버는 방향보단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세요. 삶이 후반부로 갈수록 다운사이징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빚이 있다면 은퇴 전까지 빚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란 결국 투자로서 돈을 굴려야 가능한 일인데 나이 먹고 돈을 잘못 굴려 옆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손실회피 성향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의 심리는 이익보다 손실에 큰 비중을 두고 이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따는 기쁨에 비해 돈을 잃는 아픔이 2배 이상 더 크다고 합니다. 투자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돈을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난이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안전하다는 부동산 투자조차 초반에 돈을 벌었다가도 잃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공실상가로 남몰래 고생하거나 팔리지 않는 토지에 돈이 묶여 있거나 뜻하지 않게 금리 상승기나 안 좋은 시국을 만나 마음고생한다든지 시행이나 건축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다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김상수 씨는 남들이 주식 투자를 하냐고 물어보면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벌었냐고 궁금해하면 본인은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천 번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크게 웃으며 맞는 말이라고 공감해 준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마음이 편한 게 제일입니다. 내가 비록 돈을 따지 않더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패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될 5번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생활로 은퇴 전에 다른 인맥을 형성하세요. 나이 들어서 취미 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를 하면 회사에서 내가 아무리 날고기였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사람과 부대끼면서 관계를 맺고 지내온 것이 당연하였지만 은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면서 외로워집니다. 회사에서 친했던 사람도 연락이 뜸해지고 내가 정성스레 키웠던 후배도 퇴사 직후엔 날 챙기더니 언젠가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공동의 목표와 관심사가 있었지만 퇴사한 이후부터 나는 그들의 목표와 관심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관계없이 다른 취미로 인맥을 형성하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하면서 퇴직 후 나의 인간관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엔 재직 때와 같은 안정적인 월급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골프 같은 운동은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탁구, 당구, 등산같이 비교적 저렴한 운동으로 취미 생활을 해보세요. 비용 부담으로 사람들 만나는 것이 꺼려지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강습료도 50% 할인되는 운동들도 있으니 나이를 먹어도 저렴한 비용의 운동을 지속하면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은퇴 전에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다른 분야의 기술을 배워라. 둘째, 1인 지식 사업가가 되어라. 셋째, 노후 대비 전술가계부를 작성하라. 넷째, 은퇴 전까지 최대한 부채를 줄여라. 다섯째, 비용 부담 없는 취미생활로 또 다른 인맥을 만들어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분들만의 퇴직 전 준비했던 것이나 은퇴 후에 다른 분야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일, 혹은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나오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